여러분, 도케민식입니다. 어제 테슬라가 무려 5.6%나 상승을 하면서 232달러까지 와주었는데요. 어떠한 메커니즘에 따라서 이렇게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지난주였던 7월 27일 날 여기 다음주 세력들의 포지션 현황에 대해서 제가 미리 업데이트를 드리면서 세력들이 어떤 범위에서 포지셔닝을 하였는지 업데이트를 드렸었는데요. 8월 2일 옵션 만기 기준으로 여기 220달러대에 820개 풀옵션이 잡혀 있었고 235달러대에 이렇게 1382개 콜옵션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220달러에서 235달러가 트레이딩 범위가 될 것이라고 미리 분석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모건 스탠리 측에서 테슬라를 탑픽에 넣었고 40%의 업사이드를 본다라고 하면서 타겟 프라이스를 310달러로 세팅함과 동시에 오버웨이스로 잡으면서 어젯밤에 업데이트 드린 대로 주가를 235달러까지 끌고 올라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실제로 235달러대에 잡힌 콜옵션은 1380개에서 이렇게 2280개로 늘어났고요. 230달러대의 콜옵션은 362개에서 763개로 늘어나면서 상승적으로 리드를 한 것입니다. 저희 멤버십 분들 상으로는 235달러대의 콜옵션이 워낙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235달러까지 테스트하러 갈 것이다 라고 선행 분석을 드렸는데요. 주가는 실제로 234달러를 두 차례 찍고 하락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인 오늘 아침 이렇게 미리 업데이트를 드렸는데 그것의 일부분을 공유드리자면은 여전히 235달러대의 콜옵션은 어젯밤 2280개에서 지금 현재는 2590개로 늘어나면서 235달러를 도전해줄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주가가 232달러이니 조금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알아둬야 하는 것은 주가가 만약 235달러 이상으로 가게 된다면은 콜옵션 측에서 수익 실현을 해줌에 따라서 이제는 반대로 하방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테슬라의 주가가 232달러로 콜옵션이 많이 모인 235달러대까지 끌려 올라갈 수 있지만 235달러 이상부터는 이제 반대로 여기 콜옵션 측에서 수익 실현을 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대상으로 하방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이제 반대로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질문은 과연 주가가 235달러를 넘어서 더 나갈 수 있냐라는 것인데요. 그것은 제가 해야 하는 숙제로 오늘 밤 235달러 이상의 구간대에 콜옵션이 더 높아지느냐 마냐에 따라 달려있을 듯 합니다. 우선 235달러의 콜옵션의 수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강력한 저항선으로서 역할을 할 것인데 235달러 이상의 범위에서 콜옵션의 수량이 높아진다면 주가는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면 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테슬라의 주가가 235달러를 넘어선 뒤에 여기 240달러대의 콜옵션의 수량이 늘어나되 저항선 역할을 하는 235달러대의 콜옵션 수량이 그와 동시에 낮아진다면 주가는 상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주가가 235달러대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235달러의 콜옵션 수량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계속 버텨주거나 상승을 이렇게 한다면은 주가는 결국 235달러 언더로 다시 빨려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들은 제가 오늘 밤에 확인해서 멤버십 분들 상으로 밤에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보신 것처럼 애널리스트 리포트 하나의 결과에 따라서 옵션의 흐름이 급격하게 잡히면서 5.6%나 상승을 했듯이 테슬라라는 기업은 올인하고 올아웃 하면서 마켓 타이밍을 맞추는 그런 종목이 절대 아닙니다. 저 또한 마켓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며 그래도 최대한 대응하기에 올바른 위치를 가늠해보기 위해서 옵션 현황과 옵션 프리미엄, 수급 현황, 차트, 매크로, 그리고 밸류에이션까지 두루두루 매일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모든 지표들이 교집합으로서 올 때가 있고요. 안 올 때도 있습니다. 확률에 따라서 분할 매수나 분할 매도를 하면서 나의 수량과 평단가를 관리해 나가면서 투자를 하는 종목이지 전부 다 매도를 한 다음에 최고의 타이밍을 노려서 올인해서 들어간다는 것은 손실이나 후에 대한 리스크 100%에 노출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내린 결정은 스스로가 내린 결정이지 그것을 남에게 전가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기적인 전망을 보여주는 옵션의 경우는 우선 235달러까지 갈 수는 있되
반대로 235달러가 저항선으로서의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고요. 그럼 이제 프리미엄을 보겠습니다. 여기 이것이 테슬라 상으로 잡힌 프리미엄 현황인데요. 갬마 스퀴즈가 터지면서 콜옵션과 풋옵션을 의미하는 여기 주황색 선과 초록색 선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72를 갱신했었고요. 그러면서 주가 또한 함께 올라갔었는데요. 옵션을 매수하면서 너무 비싸진 나머지 더 이상 옵션이 붙지 않았고, 그에 따라서 또 옵션 프리미엄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주가인 검정색 또한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거래량도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프리미엄은 이렇게 49까지 하락했습니다. 즉 옵션 거래량이 붙기에 부담스럽지 않은 좋은 위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수급 현황을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컨슈머 디스크레션 섹터에 있는 상태인데 레깅으로 진입하려고 하지만 방향은 레깅을 넘어서 여기 임프루빙 쪽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위치한 여기 인포테크 인덱스와는 사뭇 다른 느낌인데요. 레깅에서도 가장 수급이 안 좋은 여기 꼭지점의 지점까지 가면서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반도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면은 테슬라는 이렇게 내려가는 듯 하다가 어제 애널리스트의 리포트와 함께 이렇게 위로 방향을 꺾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주가 흐름이 나온다면은 수급 현황은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235달러대 많은 콜옵션들이 잡혀 있고요. 여기 235달러가 강력한 저항선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과연 방향이 여기 위로 갈지 아니면은 다시 밑으로 갈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그럼 이제 매크로 부분입니다. 매크로 부분은 지금 불확실성이 많이 잡혀 있는 상태인데요. 우선 내일 아침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메타와 애플 그리고 아마존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들의 실적은 앞으로 지수 움직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불확실성입니다. 저도 어떠한 실적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골드만삭스에서 분석하는 것처럼 해당 기업에 대한 컨센과 가이던스는 그냥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이러한 기업들이 만족시켜야 하는 허들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골드만삭스가 어떠한 근거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지 실제 데이터로 확인해 보겠는데요.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지만 노란색은 빅테크들의 24년 어닝 컨센이고요. 초록색은 빅테크들이 제외된 493개의 24년 어닝 컨센입니다. 그림을 잘 보시면은 빅테크 7개 기업들의 어닝 컨센은 24년 기준으로 624달러로 꾸준히 상향 조정이 됐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빅테크 리상으로 잡힌 실적과 가이던스의 기대감은 매우 큰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초록색인 493개의 기업을 이상으로는 컨센이 하향 조정이 되었고요. 이 기업들이 넘어야 할 기준은 높은 상태가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어닝 서프라이스는 지난 분기들에 비해서 이렇게 매우 약한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일단 빅테크 7개 기업 중에서 테슬라와 구글의 실적이 발표가 되었고 결과는 그렇게 좋지 않았던 가운데 이제는 5개의 기업들이 남아 있습니다. 5개 기업이 이번 주에 어떻게 발표가 될지는 미지수이지만 적어도 500개 기업 중에서 이렇게 206개 기업들이 발표가 되었고요. 여기 2분기의 실적들을 보시면은 어닝 서프라이즈의 부분은 다른 분기에 비해서 매우 낮은 상태임을 볼 수 있습니다. 즉 493개의 기업들이 컨센이 하향 조정이 되었지만 여전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데 따른 해에 대비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상태에서 나머지 5개 기업이 실적과 가이던스 측면에서 얼마나 더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줄지는 의문입니다. 당연히 빅테크 어닝이 좋게 나오지 않는다면 지수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지수가 하락한다면 지수와 연결된 ETF 그리고 ETF에 연결된 주요 개별 기업들이 하방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보수적으로 잘 지켜봐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다 알아보았는데요. 우선 옵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235달러를 테스트할 확률이 매우 높지만 235달러 이상 올라갈 시 하방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옵션은 불리시하다기보다는 그냥 뉴트럴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옵션 프리미엄의 경우는 지금 49달러로 과거에 대비해서 낮아서 옵션 프리미엄이 주가를 끌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수급 현황 측면에서는 이제 레깅으로 들어섰고요. 방향은 빠르게 임프루빙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트 측면에서 지금은 231에서 232달러 저항선에
닿은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 갭을 뚫고 올라간다면은 갭을 채울 수 있겠지만 저항선을 뚫어야 하고요. 그와 동시에 235달러에 잡혀있는 콜옵션의 수익 실현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과연 가능할지가 의문이라서 제가 중립을 주었고요. 매크로 측면에서도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립입니다. 이처럼 전 여러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하였고요. 그 어떤 기업이든 올아웃하고 올인하는 방식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올인을 할 때는 여기 이러한 부분들이 전부 다 굿을 가리킬 때 될까 말까이지 어떤 부분은 굿이고 어떤 부분은 중립인데 전부 다 매도하고 전부 다 매수라면서 마켓 타이밍을 맞추는 방식은 굉장히 위험하며 100%의 리스크를 동반하기 때문에 그 리스크는 타인에게 전가하시면 안 되고요. 오로지 그 선택을 내린 스스로가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과 맞게 제 수량과 포지션을 잘 조절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추가적인 분석은 또 제가 오늘 밤에 저희 멤버십 분들 상으로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